한기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매고는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제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링크 타고 친구 맺으시면 여러 가지 시황 정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또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죠? 예, 오늘도 무료 방송 준비됐습니다. 이제 카카오톡에도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좀 드렸고 종목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드렸으니까 자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친구하기 많이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자체가 단기 조정권에 일단 들어갔습니다. 이 조정이 본격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매수의 기회인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그동안 시장이 올라서 주식들을 사고 싶어서 못 사셨던 분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방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우리 방송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규수 매니저와 이번 시간에도 많은 관심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리뷰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떤 종목 오늘 갖고 오셨나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숨고리 장세가 좀 전개가 되면서 네.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두산 퓨얼셀부터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이 M&A라는 재료를 가지고 어제 상한가까지 치고 가는 강도 높은 강세를 기록했다가 맞아요. 오늘도 강세를 겨뤘다가 좀 밀린 이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가 좀 답답하고 좀 더딜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만요. 어쨌든 간에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은 치고 가기 직전에 직전이죠. 이전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매집을 하고 길목을 잡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렸고 이 회사는 M&A라고 하는 재료 자체 외에도 기본적으로 수소, 연료 전기와 관련된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랬던 종목이 두산그룹이 경영 정상화를 기하면서 M&A 매각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러면서 상한가까지 치고 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M&A가 어디로 될 것이냐라는 건데 이 아머그린텍이 수소 연료전지 시장에서 성장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만약에 매각이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인수를 하고자 하는 업체들도 대기업 쪽이 인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측면이고요. 결국엔 성장 가치와 M&A라는 재료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철렁철렁거리면서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여력은 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보여주시기에 일부 정도는 정리를 하시되 나머지 종목들은 추가적인 반등세를 염두에 두시고 들고 가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넷패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개를 해뒀던 반도체 장비주들인데요.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이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조정을 위해서 놀림목에서 매집에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렸었죠. 현재 주가도 어제 그저께 장대 양봉 세고 나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약간 밀려있는 상태지만 또 시장이 약간 반등이 나서면서 아래권이 달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시장 자체는 특별하게 악재가 없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팬데믹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짧은 조정의 시장 자체가 재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종목은 지금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추가적으로 밀릴 때가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고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게 되면요. JT라는 종목도 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여러분께 공개를 드렸던 종목이죠. 자, 점진적인 계단식 상승세를 기록했다가 역시 연이틀 동안 음봉이 나타난 형태인데 역시 이 종목 자체가 나빠서 밀린 것이 아니라 시장 자체에 의해서 약간 밀린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성장 가치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측면을 이렇게 마셨듯이 시장 자체가 살아날 때 성장 가치가 다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구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물량을 털어낸다 관점보다는 홀딩과 저가 매수는 아직은 해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종목 리뷰까지 들어봤고요. 그럼 오늘 시장 마감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조정장이 나타나고 그렇죠. 있지만 오후장에 낙폭 많이 줄였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한 큐는 자연스러운 조정.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조정. 이 조정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인지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기술적인 조정인지 좀 의아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는 표현을 좀 쓰니까 시장이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자연스럽다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시장 네. 이해하시기가.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자연스러운 조정. 조정의 의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 지금 시장은 코로나19가 이태원을 중심으로 재확산되면서 다시 2차 팬데믹이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공포감이 지금 시장에 조정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전에 시장 자체가 좀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오른 데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이 좀 필요했던 상태에서 이태원에서 바로 이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핑계로 해서 시장 자체가 조정권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독일에서도 재확산 조짐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가 여러 개 먼저 강조드립니다만 이번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조짐, 그러니까 2차 팬데믹에 대한 공포감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반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이 됐을 때는 인류가 처음 겪는 그런 일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국가가 정신없이 방역도 준비지 못한 상태에서 정말 당했고 그리고 증시도 대폭락세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바로 코로나19에 즉각적으로 방역적으로 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확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이태원을 주시로 한 코로나19의 재확산, 팬데믹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시장은요, 역시 이 팬데믹보다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경제 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오히려 이런 조정 장세가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더군다나 단기 급등에 따른 기관 외국인 투자가 이제 순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도 올라갔고 또 이태원에서도 코로나도 재확산됐고 기관도 외국인도 물량 틀다 보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시장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주식을 던지고 무서워할 수 있다라는 건데 다만 단기적으로 올랐고 탄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도 약간은 좀 경계할 필요는 있어요. 무조건 많이 올랐던 종목은 무조건 쫓아갈 필요는 없겠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체크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쫓아가는 것보다는 약간의 경계감은 좀 필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승 추세는 분명히 강력하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은 우리가 상승 기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공포는 좀 자제하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나스닥 차트 일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나스닥 시장은요, 여전히 흐름 자체가 강력하게 살아 있습니다. 미국 증시, 어제 미국 증시는 다우, S&P 500 지수, 나스닥 시장의 혼조 장세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타났고요. 여전히 5일선, 11선, 21선 중심의 정별 상태의 상승 기조가 살아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가 좀 밀리고 중국 증시가 좀 밀리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약간 조정을 받은 건데 중요한 것은 한국 증시는 분명 미국 증시를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증시가 살아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쉽게 무너질 만한 단계는 아니라는 거 보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상도 마찬가지죠.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탄력이 떨어집니다만 여전히 5주 이평선, 5일 이평선 주시의 강력한 상승 기조가 분명히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이 구간에서 한번 쉬었다 가느냐 내지는 그냥 가느냐 이것은 앞으로 일주일 안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고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의 폭 자체가 그렇게 깊지 않다라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말씀드렸죠. 극단적인 공포감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일봉 차트 보면서 우리 증시도 뉴욕 증시를 따라가고 사실 그렇죠. 이전에는 우리가 먼저 가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코로나19 확진 그 속도가 먼저 줄어들면서요. 이렇게 같이 우상향하고 있는 우리 증시, 뉴욕 증시를 비교해 봤고요. 그럼 이 흐름 속에서 내일장은 어떨지 또 한 수로 정리해 볼까요? 자, 한 수는 제가 기회로 정했습니다. 기회. 기회, 제가 생각한 기회는 갑자기 좀 출렁해서 시장이 빠졌을 때 이때다, 그렇죠. 기회다 하고선 들어가는 건데 어떤 기회예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앵커님께서 생각하는 그런 조정이 지금 안 나오고 있죠. 네. 시장 자체가 좀 충분히 올라서 좀 충분하게 빠져야 우리가 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충분하게 빠지지 않고 잠깐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없는 겁니다. 네. 결국엔 떨어지면 기다리는 반락 조정 없다라는 그런 투자 기관처럼 지금 장세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일단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앞서도 제가 언급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수 있는 또 재확산에 따른 팬데믹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낮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또다시 확산되고 그러면서 마스크에 대해서 다시 매수가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팬데믹 가능성에 대한 공포에서는 분명히 벗어나자라는 거 꼭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경제 재개가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지고 있고요. 미국도 두세 개 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주가 모두가 이제 경제 재개를 단행할 정도로 경기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엔 차트가 아니라 펀더멘탈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분명히 보셔야 돼요. 시장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펀더멘탈이 이상이 없는 시장에서는 주가 상승에는 이상이 없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현재의 주가 조정은 바로 핵심 주도 섹터에 대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시장의 핵심적인 주도 섹터라는 부분들은 뭡니까? 역시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5G가 될 거고요. 그 뒤를 쫓아서 스마트폰 관련주들 될 겁니다. 그리고 일부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게임 관련주라든가 또 포털주들 그리고 일부 첨단주들, 통신주들의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일부 거래소 종목들도 바로 그러한 미래 성장권, 미래에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들의 시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걸 꼭 아시고 종목에 대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카카오톡, 카카오의 그림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카카오의 차트 패턴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이 종목의 주가가 지난 2018년 10월 30일 날 주가가 86,000원 정도를 기록을 한 후에 약 2년의 기간 동안 주가가 지금 현재 21만 6,500원 선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카카오를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느끼게 될 거는 뭐냐면 이 카카오가 형성하고 있는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사업의 형태입니다. 이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사업 형태는 모두가 미래지향적인 사업이에요. 미래 사업을, 미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금융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래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성장세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엔 바로 그런 부분들이 비대면과 관련된 코로나19와 관련된 성장 가치가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주가 반등세를 계속해서 이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거래소 시장의 대형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보신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미래 성장 가치가 얼마나 큰 종목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시는 게 좋겠고 지금 오늘 국내 증시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바로 이러한 포털주들과 게임주들 그리고 통신주들 이런 종목들이 미래 시장에서 시장을 선도하면서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 섹터 그리고 중소형주들도 그런 미래 가치를 보시고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의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와 네이버의 신고가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시장의 흐름은 인터넷 쪽으로 또 비대면 온라인 쪽으로 그렇습니다. 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럼 오늘의 한 큐도 무언가 이런 시대 흐름을 잘 반영한 종목일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드려서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네. 아머그린텍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모그린텍이요. 네. 어떤 부분에서 접근하셨죠? 자, 아모그린텍이라고 하는 종목은 정말 그 소재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회사가 지금 미래 성장 산업을 할 수 있는 2차 전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5G라든가 또 스마트폰이라든가 모든 소재 사업 부분들에서 상당한 기술력과 제품력을 가지고 있는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나노브 엠브레인이라든가 발열 소재 등 전기체형 첨단 소재들과 함께 말씀드렸듯이 그 플렉시벌 배터리를 생산하면서 국내 최초로 개발하면서 이 부분에서도 강력한 실적과 성장 가치가 상당히 부각되는 종목입니다. 자, 이러한 첨단 제품을 바탕으로 지난해 실적이 이제 영업이 26억 정도 흑자로 전환한 후에 올해에도 전체적으로 약 119억 정도 영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전과사 리포트가 나오고 있듯이 실적 증가치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요, 아직도 최초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드리고 나서 수익권입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고 지금 갔다가 눌림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차트 패턴 보시게 되면요. 앞에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에 대단한 시대가 나타났었죠. 그러한 성장 가치 때문에 올라갔던 종목이고요. 결국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대폭락이 나왔고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1차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눌림에서 2차 반등의 시점에 2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매집을 못하셨거나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분들은 이 구간에서 우리가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3시 현재를 기준으로 매수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자, 1차적인 목표가는 제가 17,000원 정도 직전 고점 정도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17,000원까지 목표치를 잡아드리고요. 자, 손절가는 12,0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5G 관련 소재들 관련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아모그린텍 목표 주가 17,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해드렸고요.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